오늘도 이제 연애 상담을 하고 이제 강의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뭐냐면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으로 헌팅할 때 망설이지 않고 용기 내서 접근하는 법 이거 알려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런 질문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고도 되게 용기 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과도 똑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요 질문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제가 인스타 깔았더니 바로 인스타 비공개한 전남친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냥 간단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대답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인스타를 본 계정으로 처음 깔았는데 정말 제가 깐 순간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그냥 꼴도 보기 싫다는 건가요? 헤어진 지 좀 오래됐는데 2월까지 연락하고 4월에 만나자고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엄청. 제가 부계정으로 인스타 염탐한 것도 다 알던 사람인데 그땐 비공개 안 하고 냅두더니 본계정으로 이제 대놓고 염탐할까봐 자기 글 쓰는데 괜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차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막 연락을 한다거나 매달리거나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다. 우리가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차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상대방도 이 감정이 많이 남아있고 힘들어서 좀 끊어내려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되게 힘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연락을 할 것 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차단한다거나 보이지 않게 막 숨기거나 이제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지워버린다든가 우리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처를 취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되게 맥락이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매달렸는지 안 매달렸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글을 쓰신 미란다 커님은 그런 부분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쓰여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매달리셔가지고 이랬는지 매달리지 않으셨는데도 이랬는지 뭐 이게 좀 매달릴 것 같아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런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에서 아마 차단을 했겠죠. 차단을 하거나 이제 비공개로 바꿨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를 비공개로 바꾼 이유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우리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 상대방이 인스타 비공개를 하든 말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하게 전혀 이건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본인에게 손해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상대방의 인지와 감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많이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캐는 행동이 내가 상대방에게 노력하는 행동이고 그런 노력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내가 쫓아다니는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차지하려는 것처럼 이 내면 세계에서는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쫓아다니게 돼요. 제가 이따가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런 방식은 우리의 프레임을 아주 좋지 않게 만드는 행동이 태도가 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행동 태도를 보고서는 그걸 경험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도 낮아지고 상대방의 가치도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외할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만 더 나쁘게 만들고 자존감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제외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내가 하라고 하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제외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보를 안다고 해가지고 재회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오늘 이따가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드릴 텐데,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에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해드리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갖다가, 이 라이브 강의를 갖다가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해서 새롭게 미르코 라이브 채널을 갖다 따로 팠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시즌 1에 있는 강의들을 갖다가 제가 약간 편집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갖다 그대로 좀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좀 보실 수 있게끔 접근성을 좀 높이는 그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편집해서 하나 올렸는데,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조금씩 아주 쓸데없는 부분만 좀 편집해가지고 거의 내용 그대로 라이브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은 사내 연애 후 헤어진 뒤 재회를 원합니다. 이제 행복한 결말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재회를 꿈꾸시고 있고 남자분이시고 31살에 기술 컨설팅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여자분도 30살에 이제 동일 직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3개월이고요. 사내 연애라고 알고 지낸 지는 한 8개월. 이게 한 8개월 정도 알고 있다가 만났었는데 이제 서로 매력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빨리 헤어졌나 봅니다. 예, 대략적인 이제 스토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우선 전에 썼던 글이 너무 상황 설명도 없고 두서없이 끝낸 것 같아서 수정해서 올립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회사로 작년에 제가 이직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신입이지만 같이 술 마시자며 직원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여자친구의 외모도 처음에는 호감이 갔는데 이야기하면서 가족 생각하는 마음과 싹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강한 모습에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티를 확연히 내면서 서로 밥이나 술을 먹으면서 제가 고백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이기도 하고 계속 보고 싶은 나머지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미루코님 연애 상담을 듣다 보니 저랑 비슷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회계인사라 연말에 엄청 바빠요. 힘들어 보일 때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자기는 자기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랑 사귀면서도 외롭대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남자로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데 오히려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남자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번 헤어졌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계속 힘들어하길래 위로해주면서 제가 다시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고, 저는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여자친구를 더 붙들었죠. 자, 이런 행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 남자가 되게 잘해주죠. 일주일에 4번씩이나 만났죠. 근데 4번씩이나 만나는 것 자체도 이제 에너지 고갈이 되고, 여자친구가 이제 회계팀에 일해서 회계 인사 때문에 연말에 되게 바쁘잖아.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너무 봐주고 허용해주고 그런 부적격한 사람에게 너무 퍼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런 퍼주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면 세계에서는 이 남자친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게 가치가 떨어지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면 세계에서는 이런 가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또 헤어지자고 하면 붙들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또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고요. 그래서인지 여자친구는 사교 모임에도 나가보고 싶다고 그랬고,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피곤하다며 집에 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면 이제 게임 끝났다고, 이 전에도 이미 게임이 끝났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사교 모임에 나가고 싶어 한다던가, 뭐 데이트할 때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간다던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명찰만 달고 있을 뿐이지 이 관계는 그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그날도 데이트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난 여자친구가 배고프다며 늦게 다시 만났대요. 그냥 엄청 매달린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밥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이 막 일어나지도 않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일어나서 밥 먹고 싶다고 했을 때만 밥을 차려주거나 그런 것도 심사를 해서 차려줘야 되는데, 애가 밥을 먹으려는 준비도 안 되는데 밥상 다 차려놓고서는 애 깨우고 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위신이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엄마를 갖다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소한 걸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한 번도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엄청 화를 내고 헤어졌어요. 선장 역할을 잘못했죠. 선장 역할을 잘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장 역할을 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문제예요. 사내 연애라서 매일 회사에서 보는 사이고요. 두 번째 헤어질 때는 미루코님의 연애 강좌를 보면서 여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행동이 바뀌려면 아직 멀었고요. 예, 이해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회사에서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한번 보자고 했고, 과거 얘기는 안 하고 농담과 안부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끝냈어요. 저도 원래 인간관계 찾으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며칠 전 회사 직원들 회식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됐고, 다른 여직원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을 위로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저는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걸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위로했던 말들을 저를 두고 말한 게 아니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자신의 행동들이라고, 제 표정을 보니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술 한잔 더 하게 됐고 저에게 여자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농담으로 많다고 하니까 울 것 같은 표정이길래 아니다 농담이다 하면서 화제를 돌렸어요. 아이, 이 남자가 마음이 엄청 약하네. 누가 행복한 결말님 마음이 엄청 약해. 이게 착한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경제 강의도 이제 재테크 강의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요. 안타깝게도 이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은 이게 좋게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도덕적이고 이런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술기운 때문인지 여자친구에게 다시 다가가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으니 한 잔 더 하자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잠들었는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후로 저도 마음이 다시 흔들렸고 어제 둘이 다시 만났어요. 농담하다가 화제 다시 관계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요즘 제가 웃으면서 카톡 하길래 여자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인다 라고 해서 확실히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가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도 좋은 기억이 더 많다. 근데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의 차가 너무 커서 두렵다. 자기는 연애하고 공감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쉽게 지나치고 지나갈 일도 다 싸우게 되니 힘들다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외할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요. 이 행복한 결말님이 자기가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것처럼 보이니까 이 여자분이 접근을 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는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지고 나에 대해 나쁜 액션을 취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분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행동을 하니까, 밝게 행동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딱 그렇게 하잖아요. 너 다른 여자 생긴 것 같다고 관심을 보이잖아.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내면 세계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다들 관심을 끌어오기도 하잖아요. 질투심 뭐 유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제가 철저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늘상 얘기했죠. 사과가 땅바닥에 놓여 있으면 당장 집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사과를 저기 멀리서 원숭이가 집으려고 막 뛰어오면은 그때 사과를 집는다고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 행동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잖아. 이 사과가 땅바닥에 그대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 땅바닥에 놓여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좋아요.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가 뺏으러 오면은 그 사과를 지금 당장 집어야지. 이거는 인간 내면 세계에서 너무 당연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 사물에게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같은 동등한 인간들끼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접근 안 해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 당장 그 관심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어떤 액션을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명의 이제 지능을 가졌지만 이걸 갖다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인간을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서는 인간은 일반적인 동물들과 다르게 뭔가 생각을 해서 고찰을 해서 앞으로의 더 멋진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유를 하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그런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동물적인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는 동물인데 그 머리는 이상한 사유하는 능력, 이런 문명이 이제 머리에 박혀가지고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분이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보자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보자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려고 하죠. 지금 당장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 나도 더 좋은 기억이 많다. 지금은 원래는 헤어질 당시에는 나쁜 기억만 많았겠지.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 남자가 밝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좋은 기억이 더 많다. 근데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의 차가 너무 커서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내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혼란스러워. 너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정말 옳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 내면에서 더 적극적인 어떤 신호가 나타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감정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연애하면 공감을 엄청 받고 싶어하고 쉽게 지나갈 길도 다 싸우게 되니까 힘들다. 이건 뭐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는 그냥 자기 합리화로서 무시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뭐 완벽한 사람만 연애하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건지 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하니까요. 미르코님 영상 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업무 얘기하면서 직원들과 농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락은 지금처럼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제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 사내 연애라 같은 회사 직원들과 계속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저의 일상 전체가 다 보이는데 이게 독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리지만 사내 연애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자분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
제가 시키는 대로 정말 밝게 행동하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 반응을 즉시 관심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프레임이 즉각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사내연애 커플 사연에서도 제가 맨날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 내가 변화하면 그걸 즉시 느끼는 게 장점. 단점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친구가 나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 일반적인 커플들은 그냥 3개월만 지나면은 다시 연락 정도는 되잖아요. 어떻게 카톡이나 이런 전화 연락 같은 거는 좀 연습해가지고 뭐 될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이분은 내가 진정으로 프레임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형성이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제외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제외를 할 수 있는, 내가 변하기만 하면 빨리 제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직장을 다니는 한 평생 이 여자랑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근원적인 것 갖다 변화시키는 게 더 좋겠죠. 두 번째 질문. 직원들과 술을 마실 때 결국 남는 사람은 저와 여자친구와 다른 직원 1명 정도인데 저랑 집이 같은 방향이라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게 돼요. 이런 관계에 신경 쓰면 안 쓰면 데려다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따로 가는 게 제 마음이 조절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나는 잠깐 그러면 이랬죠. 나 잠깐 뭐 좀 사러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하면 되죠. 나 편의점 잠깐 마트 들렸다 가야 돼가지고 너 좀 먼저 들어가. 아니면 나 뭐 볼 일 있다고 나 잠깐 누구랑 통화할 게 있어가지고 통화 좀 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하면 되지. 응? 이것도 얘기 못 해가지고 끌려다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자, 세 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같이 다니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같이 다니면 어때? 집에까지 같이 데려다 주게 되는, 데려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가는 방향이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돼. 그거 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가 또 상대방에게 나의 이 프레임을 갖다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자주 마주치는 건 좋지 않겠죠. 응?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도 쫓아다니고 상대방에게 항상 상냥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요즘 최신으로 올립니다. 저도 마음이 안정되고 소개팅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4월 18일이 소개팅인데 상담해 주실 것 같다. 어떻게 예감을 딱 맞췄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라는 생각이 진짜 미루코님 동영상 보니까 점점 커져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은 여자친구가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보여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서 나아질지, 이성관계는 끝났지만 동료로는 계속 같이 일해야 되니까 좀 편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편하면 되죠. 걔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너 아직도 나 불편해하냐고. 나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이제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 그렇게 편하게 가요. 본인이 지금 편하게 가고 싶죠. 그러면은 우리 끝난 관계고 나 새로운 여자 만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 사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이제 감정 1도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 편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여자는 완전 멘붕 당하겠죠. 진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 쥐고 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만 하면은 이 남자분 있죠. 행복한 결말님은 완전 주도권을 확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나는 아직 못 잊었는데 그때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 응?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프레임이 역전시켜가지고 가치가 높은 남자가 돼야죠. 이게 뭐 이 여자분이 뭐 어리석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안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비난하고 여자친구를 비난하거나 남자를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만 내면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죠. 상대방이 내가 본 현실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 내면 세계가 바뀌는 게 정상이지, 생각만으로 내면 세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하면 되죠. 그 대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말을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응? 말만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따른 행동도 쭉 이어서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내면 세계가 판단을 하겠죠. 아, 얘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응?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말보다 행동이 편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아예 편하게 행동하면 돼요. 지금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편하게 대하는 거죠. 아, 난 그건 건데 걔가 불편해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야, 너 아직도 나 불편해. 야, 이제 편하게 해. 그냥 그렇게 한 번 정도 얘기하고 난 편하게 그냥 대하면 돼요. 상대방도 이제 여자애도 알겠지. 남자애가 다른 여자 생겼고 자기도 이제 편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굳이 걔가 불편하게 대하면, 야, 너 자꾸 불편하게 대하면 나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난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면 나 좋아하는 걸로 할거, 나 계속 좋아하는 걸로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너 좋아하는 거 아니면 굳이 이런 행동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 여자도 혼란스럽겠지. 내가 지금 좋아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이게 셀렉티브 메모리 효과를 이용한 그 액션입니다. 이제 메타프레임과 셀렉티브 메모리를 같이 접목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택적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메타프레임을 심어줘야죠. 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너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행동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행동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밖에 안 보이는데, 나를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면 굳이 나를 불편하게 대하고 있어? 날 편하게 대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너 자꾸 이런 행동하면은 나 좋아하는 걸로 할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걔는 이제 상사병 터질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인간을 되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큰, 예,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환승 이별 후 재회. 환승 이별 후 재회. 그러니까 자, 한번 제목 이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이별 당한 뒤 재회를 바라고 있대요. 아니, 환승 이별을 당했는데도 이제 재회를 바라고 있으면 일단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남자분이시고 28살의 은행원이시네요. 은행원 직업도 좋아. 여자는 23살의 알바 혹은 생산직 공장에 일하는데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분은 줄도 맞췄어. 이렇게 사연이 줄도 맞춰요. 자, 한번 교제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개월간 연락만 하고 제가 대시만 받고 만나지는 않았대요. 근데 2018년 6월 1일부터 사귀고 만나기 시작했으면 인천과 울산이라는 장거리 연애 때문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한 잔다툼이 많았고 서로 한 번씩 이별을 구하고 매달려서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장거리 연애 문제 된다고 했죠. 예. 2018년 9월부터 동거하기 전인 10월 말까지는 제가 매달려서 만난 이후 다시 봐도 자신은 감정이 식었다며 헤어짐을 구했고, 헤어진 상태에도 겉은 쿨하게 행동했지만 카톡을 보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2019년 2월까지 3개월간 잘 만나왔으면 당시 저희 지병으로 인해 퇴직과 함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둘이 지내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3월 상반기 정규 채용 시즌에 취직을 할 수 있음을 항상 자신있게 말했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생전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며 지탱해보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타지라 길을 잘 모르고 낯설고 자기가 있던 인천에는 일자리가 괜찮은 게 많은데 여기 울산에는 조건도 상대적으로 별로고 일자리가 별로 없다며 자기는 충분히 노력해 보았는데 안 되었다며 돈은 단 1원도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되어 엄마 생신이라 인천에 올라간다며 제가 사준 생일 꾸러미와 새 옷을 입고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있다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오랜만에 인천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며 2주일 만에 더 있겠다고 하기에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어서 그래 타지에서 늦은 시간 일하느라 같이 못했던 거 생각나서 그렇게 해라 허락을 했습니다. 싫다면서 바로 다시 내려온다고 하였으나 그냥 안타까워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주가 지난 뒤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나에게 받기만 하고 항상 미안했다. 실제로 8개월 동안 만나면서 밥 한 번 그 아이가 내게 한 적 없고 내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 아이의 양말부터 속옷, 겉옷, 장신구, 화장품까지도 모든 것을 제가 해주었고 편지도 40통이나 넘게 엄청나게 적어줬으나 저는 편지 하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엄마 지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여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내려간다고 다시 또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저는 더는 불안해서 너도 나도 힘들다며 언제까지 힘든 결정, 아픈 결정 대가는 내가 다 지고 가야 하냐며 보고 싶다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3월이고 채용 시즌이 열리면 채용되는 건 확정인데 거기서 자격증 따나 여기서 자격증 따나 마찬가지라면 내려오라고 발언하였으나 빌었으나 안 내려오겠답니다. 자, 이거 사연이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하시죠? 지금 제가 맨날 사연을 소개시켜주면 어때요? 항상 매달리는 입장이 버림을 받아요. 그죠? 이 남자분 봐보세요. 뭐 화장품 뭐 해가지고 돈도 자기가 다 쓰고 다 퍼주는데 이게 울산으로 내려오라고 막 이 여자가 인천에 살고 이 남자는 울산에 사나 봐요.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안 내려오죠. 이게 바로 어머니 밥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가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거는 되게 본능적인 차원의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거 가지고 비난할 건 없어요. 이 여자가 우리가 문명적으로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 사실은 이 여자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능적인 판단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연애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 내면 세계가 판단하는 게 딴판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딴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렵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잘해줬거든.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근데 잘해주기만 하면 어머니 밥상처럼 되고 자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요. 어떤 학습을 해요? 이제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라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내가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만 하더라도 내 가치는 지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못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해주다가 차이게 되면 이제 못해줘야겠다. 이제 나쁘게 해야지. 나쁜 남자가 돼야지. 그게 쉽나요?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 상대방과 만날 때 나이 차이가 5살에다가 장거리 연애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철벽 치던 와중에 제가 나이를 밝힐 때 32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10살이니 안 될 것 같다며 거짓말을 했고 사귀는 날 사실대로 말을 하였고 이야기를 잘해서 이해해 주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3월 정규 채용 시즌이 자신은 있었지만 막상 다가오니 불안해서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새벽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잘못한 것 같아. 델놈델님이 너무 자기를 혹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새벽 일을 하고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전공은 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전공은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경영공학이라는 공학도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러 가지 산업공학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거노믹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인간공학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보시면은 이 국제 IAEA로 기준에 보면은 이 새벽에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인간이 겪게 되는 작업 부하가 엄청나게 심하고요. 무조건 새벽에 일하는 사람은 휴게 시간을 2배로 줘야 된다라는 국제 IAEA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는 업장은 없죠. 지키는 5분도 쉬게 하지 않는 우리나라니까. 그죠? 이게 노동법에는 있는데 그걸 굳이 지키지 않아도 별로 크게 휴게 시간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인간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조금 했었어요. 공부를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 자기가 필요한 상황 갖다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의 멘탈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힘든 거 자신에게 말해달라며 같이 힘든 거 이겨내자고 저에게 말을 해왔으나 저는 그냥 혼자 힘든 짐 지는 게 낫다면 너에게까지 짐 지우기 싫다며 저 혼자 다 해내려고 하고 돈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왜 이런 강요하는 거야. 자기를 더 힘들게 서로를 혹사시키는 행동을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멘탈적으로만 털리지. 여자도 그러면은 울산에 대해서 기억이 좋겠어요? 계속 힘든 일만 하고 고되고 누가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안 오고 싶지. 여기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억이 없잖아. 맨날 가면은 맨날 새벽 일하고 빡세고 그냥 어렵게 살고 이런 것들만 경험할 텐데 누가 이게 울산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응? 여러분들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데이트할 때 항상 좋은 기억이 나게끔 어떤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학습시켜야지, 강아지들에게. 그래서 동물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 갖다가 내면 세계에 학습을 시켜요. 그래야지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델롬델렘이 여자분에게 의지 안 한 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여자분이 막 털어놓고 같이 힘들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 털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딱히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서로 분위기만 안 좋지. 솔직하게 그렇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차피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개선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어차피 내 문제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 그냥 지나가고, 아니 데이트만 열심히, 분위기 데이트 할 때만 또 데이트에 집중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건 얘기 안 한 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일날 엄마에게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생일상 차려줌과 함께 여러 선물과 선물마다 쪽지로 작은 편지를 붙여 두었습니다. 물론 편지도 따로 적었고요. 그리고 선물 중에 한정판이 있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못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도 많이 기대했고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실망시키기 싫어서 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사 과실로 택배가 분실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택배사 직원인 척 해달라고 하면서 사과와 함께 거짓말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해야 한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쓴 거예요? 도대체 어렵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 근데 이런 내용을 문자로 지우지 않아 여자친구가 이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시점이 12월이었으나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길 기다렸으나 안 말해주었다며 2월에 이 이야기를 꺼내며 항상 이 거짓말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고 얘기하면서 신뢰가 다 깨졌다고 합니다. 좀 못 믿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믿기가 힘들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힘들다고 이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2시간 만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다. 2시간 만에 사귀었어요. 야, 이건 보복심인가? 예, 보복성 사귐인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는 그 당시와 달리 아르바이트를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고 정규 채용이 되어 은행에서 일하는 일반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차단당한 뒤 많은 생각과 함께 아파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지 전부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치를 지킬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마음은 좋아서 이해를 할 수 있지. 근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갖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자, 신뢰 문제부터 항상 사랑이나 다른 것들을 주기만 했었는데 하는데 급급하여 그 사람을 주는 사랑,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 잘하고 내 모든 것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는 만큼 상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진짜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네. 응?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완전 오늘 명언입니다. 예. 우리 잘될 놈, 뭐지? 누구지? 될놈 될님? 예. 명언입니다. 예. 근데 아직 일단 환승이별 당했고, 제가 SNS는 하지 않아서 카톡으로 밖에 그 아이를 못 보지만 그 아이 프로필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서 전에 못 구했었던 그 생일 선물과 함께 다른 여러 선물들을 더 챙겨서 편지와 함께 보내고 보고 싶습니다.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 뭡니까?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100명 다 전부 미친 짓이라고, 더 혐오할 거라고, 편지는 버리고 선물은 챙기며 호구라고, 더 낙인 찍힌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요? 일단은 하지 말란 얘기야. 예. 해봐야 이거는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응?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첫 번째, 제외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선물과 편지는 너무 주변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안 보내고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 사긴 샀나봐. 보내지만 않고 있지 사긴 산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샀구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지, 잘 되는지 알잖아. 가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응? 좋다 안 좋다.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델놈델님이 혼란스러워. 그러면은 물론 제가 얘기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죠. 예. 자, 빌려준 돈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이나 빌려줬어? 당장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차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제 카톡을 보고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너한테는 아무 감정도 남은 것이 없다고 했고 돈은 이전에 얘기한 대로 매달 10일날 알아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돈은 받아도 될까요? 받는 게 맞을까요? 아, 받아야죠. 1000만원인데 돈 문제는 깔끔하게 1000만원씩이나 빌려줬어? 다 받아요. 예. 안 받으면은 제가 소액재판 하는 방법 알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판, 제가 한번 소액재판으로 해서 이게 소액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안 사도 이게 그냥 간략한 약식 절차로 해가지고 판결을 해줘요. 소액재판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약간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돈 받으려면은 국민신문고라고 우리나라에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사연을 쓰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디에 보낼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는 거의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내면요, 그게 되게 효과가 커요. 굉장히
그게 약간 대통령 명령과 약간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 그걸 꼭 처리를 해야 되나 봐,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게 날아가면 그 관계 뭐 법제처나 이런 경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확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고죄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발을 하게 되면은 무고죄로 상대방이 나를 신고할 수가 있어. 너 죄가 없는데 너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고죄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원은 넣어가지고 그 형사기관에서 내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고죄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형사가 한번 물어봐요. 그쪽 전화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돈 갚을 생각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일반인들은 쫄아가지고 거의 다 갚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렇게 형사적인 문제로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갚으면은 그냥 놔둬야죠. 예, 천천히 갚아도 갚기는 갚아야 돼. 예. 안 갚고 있어요? 받아요. 바로 국민신문고에 빨리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접속을 해서 이게 고발을 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소액재판 걸려요. 소액재판 걸려면 그 사람이 빌려줬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주소만 알면 돼요. 그러면 소액재판 하는 거는 뭐 내가 해봤는데 좀 공부하는데 좀 시간 걸리게 하는데 변호사 안 써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었으니까. 예. 나름대로 조금만 공부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경찰 공부도 해봤고 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예. 법원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가 쓴 말을 갖다가 이 법 용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의뢰를 해봐요. 예, 이런 거 돈을 갚는다고 언제까지 이게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을 하고 이제 걔네들 찾아가가지고 집달관이 찾아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보면 정신 차리죠.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 금융권을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판결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금융권을 그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집달관이 가가지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대부분 갚아요. 걔가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만 하면 대부분 갚을 거예요. 뒤에 내용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 빌려준 돈은 아직 못 받고 있었군요. 예. 찾아가서 이거 받아야지. 자, 이제 보내지 못한, 그래요. 뭐 왜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 서로 이제 여러분들 각자마다 사정이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잣대로 막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안 그래도 힘드신 분인데. 제가 돈 받는 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은 받아야지. 예. 돈을 받아야지 저희가 돼요. 어디 갔어요? 델름델림 있어요. 돈을 받아야지 저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 내가 호구가 되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호구랑은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받아야지 저희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카톡님 들어왔는데 카톡님이 그걸 본인의 돈의 한 10배 정도를 뜯겼거든요. 어떤 여자한테. 근데 그것도 이제 소송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응? 그쵸. 카톡님 계시죠? 그럼 아무튼 그분도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가지고 제가 받으라 그랬어. 응? 끝까지 가서 받아야지. 내가 그 돈 내가 별로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남자로서 내가 호구가 아니고, 응? 내가 똑부러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 사람이어야지 이 여자가 믿고 만나지. 평생을 같이 함께 할 거지. 본인이 똑부러지지 못하고 강단 없게 행동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은 어떤 여자가 본인을 믿고 본인을 신뢰하고 만나겠어요. 응? 이 세상이 되게 냉정하다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만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한 어떤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멘탈이 필요하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내 가족도 내 여자, 내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을 안 만나요. 여자들이 싫어해. 안 만나. 내 여자친구 하나, 근데 여자를 무서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응?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여자를 지키는 것과도 상관없고, 내 여자랑도, 응? 같이 싸움에서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밀고 세상을 같이 살아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보내지 못하고 있는 선물은 걔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만큼 사귀기 전에 썸 탈 때 갖고 싶었던 선물과 생일날 주지 못했던 선물, 평소에 지나가며 말했던 것들 전부 기억해내서 사두었던 겁니다. 야, 이런 행동을 할 필요 없지 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예. 중부나라에 파세요. 그리고 걔가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어머니 약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샀어요. 그리고 편지는 매달리는 내용이 아니라 제 취업에 대해. 그럼 일단 매달리는 내용 안 썼다고 저한테 항상 호소를 하시는데, 편지를 쓰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편지 쓰고 이걸 보내는 행동이 매달리는 행동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선물을 보내버리면 나는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편지 보내고 뭐 선물 보내고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바꿔서 이제 연락할 수단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상대방 어머니 번호밖에 없네요. 존버를 타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서 연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제가 탈퇴 후 가입하는 방법으로도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아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요. 상대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죠. 환승이별이 벌어진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라 한 달이 된 시점에서도 차단을 풀지 않는 사람인데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 존버의 의미가 아직도 유효할까요? 현실적으로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 뿐일까요? 일단은 뭐 제외하는 쪽으로 제가 최대한 선회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돈은 받으세요. 이 받는 기간이 일단 걸리고, 돈을 받는 과정이 걸리고, 돈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나에게 불성실하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만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액션을 취해야지 내가 그 친구랑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돈도 안 갖고 우리를 무시하잖아. 차단하고 뭐 번호도 다 지우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소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이사하기 전에 빨리 그 주소지가 있어야지 그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소액재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주소지를 알아야지 그 소장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소 이사하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자, 주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주소지는 알겠지 이제. 예. 그리고 수정한 분이 있어요. 예. 1,000,000원 받아야죠. 1,000,000원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00원인데 이거 못 받으면 바보예요. 이건. 응? 예, 그래요. 수정분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편지랑 선물 보냈습니다. 예, 이게 주소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더니 싸워서 하루 정도 헤어졌더군요. 그래서 혹시나는 마음에 지금 상황에 보내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뿅 보냈습니다. 받고 하루 뒤에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오긴 오네. 이렇게 보냈어요. 여자애가 고마워. 이렇게 해줘도 나는 해줄 게 없는데 바쁘게 사느라 돈 입금도 하는 날도 까먹고 있었다. 알고서도 돈을 안 보냈다고. 독감이보다 몸이 안 좋다. 조심해. 독감 조심해. 그렇게 보냈대요. 아니야, 연락해준 것만으로도 다 해준 거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상전이에요? 연락만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제가 재회 상담해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락해주면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랑 대화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낮은 거야.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해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야, 이렇게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환자에게 조심하고 몸 관리 잘하라고 이제 들름들림이 얘기했고, 독감 얘기하다가 그래 조심하고 어머니 관리 잘해드리고, 근데 택배 보낼 때 보니까 너 번호가 없어진 것 같더라 그랬는데 이제 안 일십을 했답니다. 그나마 좀 상황이 나아진 걸까요? 상황이 나아지긴요. 본인이 바뀌지 않는데 상황이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돈도 빨리 받으세요. 너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변제기일을 얘기를 해야 돼. 그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안 갚으면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변제기일을 갖다 딱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연락처도 알아내야 돼.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연락처는 받아요. 그래야지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자, 돌발 행동을 하면서 그냥 받고 연락이 안 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자존감이나 높이고 공부하면서 새 인연 찾으려고 했고, 연락 오면 다시 유료 상담 신청 후에 계획을 세우고 다시 재회해보려고, 지금 만나는 남자에게 뺏어보려고 노력해보자 생각했었는데 연락이 왔네요. 물론 그 선물에 대한 내용뿐이지만 다시 차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마지막에 보낸 톡에 대해서 답을 해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전에 이 글을 적을 때보다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의미 부여일지는 모르겠지만, 푸사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바꾸던 애가 바꾸지 않고 며칠째 그대로의 새 남친이랑 디데이 하던 것도 그냥 디데이에서 행복하자 이모티콘으로 바뀌었어요. 별 의미 없는 걸까요? 예, 별 의미 없습니다. 주변 여자애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차단까지 했다가 풀고 연락이 올 정도면 다시 네가 생각난 게 마음에 걸린 거라며, 자기 스스로 나랑 다시 연락하게 되면 흔들릴까봐 지금 남친에게 집중하려고 그렇게 바꾸고 네 연락에 답하지 않는 거라는데, 이달 말쯤에 다시 연락해 보려고 하네요. 아니요,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소송을 고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제기일을 갖다가 일단은 변제기일을 받아내야 되니까 빨리 그 얘기를 해요. 돈은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너 자꾸 안 갚으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거 소장 날라오잖아요. 그때부터 멘탈 부서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다 이렇게 경찰이 소추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무고로 이제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고죄가 그러잖아요. 너 경찰 조사 한번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고죄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람 멘탈이 완전 털리거든. 이게 누가 와가지고 뭐 진술하고 뭐 상대방 약점 잡고 이런 게 이 인간 완전 뭐 할지 못돼요. 그래가지고 법원 다니고 이런 것도 별로 할 짓이 못 되거든요. 사람들 그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당해보라고 이제 일부러 이제 소장을 넣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고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일부러 경찰에 조사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안 되니까. 자, 아무튼간 그런 거고. 근데 13명한테 물어봤더니 11명이 이렇게 답했고 2명이 그냥 먹튀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싫었으면 택배 받자마자 반송하거나 받고도 그냥 안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받고 차단 풀고 연락 안 온 거면 조금이나마 신경 변화가 있던 게 아닐까요? 예, 신경 변화 이런 건 없고요. 예. 인간은 상황적인 동물이고요. 예, 지금 뭐 이런 선물을 반송할 정도였으면은 돈도 1,000,000원 보냈어야지 왜 돈은 1,000,000원 안 보냈어요? 이제야 망했다는 거 깨달았대요. 예, 사실 배수의 진이라고 생각하고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참 후회되지만 이미 저질러 버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그리고 전 버전에 제가 다시 그 남자에게 뺏어오고 싶습니다. 다시 카톡을 또 보내봐도 되는지요? 보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차단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단을 풀었으니 다시 연락을 하면 연락이라도 받아줄지 궁금하고, 그냥 보내지 말고 마음 다 잡아가던 거 존버 제대로 할 걸 제 손으로 어그러뜨렸네요. 오늘 4월 18일 친구랑 술 먹는 와중에 제가 돈 문제에 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을 때 처리하자며 톡을 보냈고 1분도 안 돼서 칼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선물 잘 쓰고 있고 제가 보낸 편지 읽었는지 그 편지 내용대로 제 근황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렇게 몇 분간 선물에 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서 제가 잘 써주면 된 거라고 답했고, 상대는 또 자기 때문에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길래 제가 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잘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별 의미 없는 비슷한 톡에 보냈기에 끊어야겠다 싶어서 그래 잘 써주고 다행이다 고맙다고 하루 고생했는데 쉬어라고 하면서 톡을 보냈고, 고맙다고 하길래 안 읽고 씹는 중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잘 써주면 된 거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적으로 뭐 이거 이미 준 건데 뭐 되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돈은 언제까지 갚을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예? 바보같이 굴면은 여자애가 본인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상황 판단. 자, 현재 상대방의 상황은 새로운 환승이별 상대 만나고 있는 것.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구해서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 입에서 바쁘게 산다는 말은 처음 들었네요. 일이 고돼서 그런 걸까요? 남자와는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유가 없이 살았기에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두 번째, 나의 프레임 말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강의 들어도 체득이 안 되네요. 프레임 강의 재생 목록은 매일같이 7개의 강의를 1.25배속으로 계속 듣습니다. 근데 속이 경읽기예요.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거 곤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내면 세계는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변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강의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 자체만으로도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것만 들어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기준부터 세우려고 노력 중인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세워야겠죠. 일단 기준을 세우는 거는 내가 어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구별점이 무엇인지, 그죠? 내가 썸 타는 여자와 M조이와 여자친구는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얘네들하고 똑같으면 구별을 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제가 항상 늘상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 껍데기에 집중을 하시는데 과연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이 명찰을 서로 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에게 명찰을 달아주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 사람이 남자친구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뭐 달라져요?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해줘. 남자친구 해줘.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맺어. 그래 놓고서는 어차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헤어지자고 할 건가? 잘하라고 떼쓸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과연 한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냥 상대방과 어떻게든 재회를 해보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인가? 과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건 다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야? 델롬델님 욕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서 왜 자꾸 욕해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를 욕해? 응? 다 똑같은 사람이. 그러지 마요. 서로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욕하지 맙시다. 어차피 뭐 그렇게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였으면은, 응? 현명한 판단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었던 적도 있잖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거 갖다가 자꾸 욕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을 정이 엊그저께예요. 내가 그런 판단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나쁜 처지에 처했던 게 엊그저께 일이야.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해서 뭐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막 하면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잘해줘요. 불과 몇 개월이야 이게. 응?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나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
자,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에 유료 상담 신청해봐야 미루크쌤이 어린 저에게 그 어떠한 정보를 준다고 한들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으로 1대1로 무엇인가 풀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인간 계주의 용광로에 담금질을 좀 한번 하시면 좋죠. 이거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일단 제가 시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들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아요. 수업을 듣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편 시작할게요. 질문은 헌팅할 때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어떤 분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강의가 여성분들도 강의를 들으니까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망설이지 않고 용기 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게 같은 질문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자분 중에서도 헌팅을 한다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계셨어, 한 분. 여태까지 제가 방송으로 여자들이 헌팅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 신청해 가지고 자기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라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데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자, 다음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절을 매우 두려워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절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괜히 상대방한테 대시를 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괜히 들이댔다가 거절당하면 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또 서먹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사람과 말을 거는 게,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막 지금 당장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친해져 보려고 마음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 나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당당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작업에 실패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혼자서 무럭무럭 키웁니다. 왜 어떻게 키우냐? 평소 때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이나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을 절대 하지 않고요.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감정이 이제 왜곡되기도 하고 엄청 내면에서 커지기 시작하겠죠. 혼자 그 감정을 막 억누르고 키우다 보면은 너무 이 감정이 커지다 보면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고백 비스무리하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절당하고 이제 혼자서 역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보 같았어, 나를 자책하거나 혼자 울고 포기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패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은 포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한번 해결하고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해결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 뿐이에요. 적응을 시켜버리는 것 뿐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작업 방식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작업법, 사실 작업법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즉, 인간관계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작업에서는 친해지는 방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실패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방법에서는 친해지는 방법, 누군가와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거절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감정이 크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과연 받아줄 만한 상황이 100% 될까? 항상 100%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받아준다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 되겠죠. 여러분의 주변에 연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연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나? 10명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되나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일단 한 10명 중에 이성 친구가 있는 애들을 빼. 그게 한 6명 정도 뺀다. 그러면 한 많이 빼서 적게 뺀다고 해도 한 6명 남는다고 쳐요. 그죠? 일단 10명 중에 이성 친구가 있는 애 한 4명 빼. 그럼 한 6명 남았어. 그 중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한 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성공할 확률은 30%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30% 정도면은 굉장히 작업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10번 정도 시도를 하게 되면 7번 정도는 까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내가 10명에게 다가가서 내가 까일 확률은 70% 정도 된다. 예. 3명 당연히 이것도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30%도. 예. 이렇듯 거절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절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난 나를 거절하는 7명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랑 인연이 맞고 나랑 맞는 인연의 3명의 사람을 찾는 거다. 이걸 만나려고 내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절을 쫓지 말고 성공을 찾으세요. 예, 성공을 쫓으셔야 돼요. 응?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자, 세상에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응? 여러분이 매력이 철철 넘치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독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해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싫어해도 어떤 사람은 유독 여러분만을 좋아하는 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즉 알아가 보기도 전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거라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절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기회를 놓친 거지. 나를 알아가 보고 나는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가치가 높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갈 만한 기회를 조차 놓쳐버린 거지 내가 거절당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거절을 한 건 아니에요. 응? 나를 한 번, 두 번 보고 몇 분, 몇 초만 보고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떤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최소한 10명에게는 사용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10명에게 해보고 나서 그게 정말 몇 번의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떤 방식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10번씩은 사용해봤어요. 어떤 멘트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10번은 사용해봤어요. 그래야지 내가 통계를 낼 수 있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배웠습니다. 혼자 터득해 나갔습니다. 자, 동성 친구를 사귈 때도 모든 친구들이 나를 처음부터 완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시작되는 경우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떤 친구는 나를 싫어하다가도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안 친했던 친구도 이해관계가 생겨나서 내 편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정세만 보더라도 그렇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감정은 잠시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그저 좋아하는 감정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연을 매일매일 해석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듯이 남녀의 만남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관계적인 부분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서로 밝은 미래를 보기 힘들어하고 관계 형성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금방 헤어지고 싶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장기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감정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많이 꼬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장기 연애적인 측면에선. 내가 단순히 원나잇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면 작업법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명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나랑 이해관계가 맞는 한 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 남녀가 만나는 연애라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자분한테라면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죽어라 제외하고 싶은 사람과 평생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아이를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제외를 하고 싶냐고. 남자에겐 중요한 건 번식이에요. 그죠? 물론 여자에게도 중요한 건 번식이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담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그죠? 거절해요. 여자분이라면 또 이렇죠. 지금 본인이 죽어라 제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랑은 연락은 전혀 안 되다가 본인과 잠자리만 하고 싶을 때만 연락해서 만나도 괜찮냐고. 그런 방식으로 제외해도 괜찮냐고 물어봐요. 아, 싫다 그래요. 그죠? 이해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명찰을 나누고 형식을 갖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응?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처럼 많은 여자분들은 스스로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관계라는 것들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원나잇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원나잇이나 짧은 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라는 건, 이해관계는 이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다른 이성 친구와 옆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 하셔도 그렇죠.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지금 당장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결혼 이제 난 안 할래 라고 연애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 안에서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접근하는 타이밍이 좋지 못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친해지려는 접근의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상황이 계속 바이오리듬처럼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그죠?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깁니다. 내가 지금은 결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결혼하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내면에서는요 사실은 번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나 이제 여자 안 만나, 난 이제 남자 안 만나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좀 시간 지나면 만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알아서 만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접근할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은 상황을 뒷조사를 해야겠다. 상대방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상황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프레임이 돼요. 그런 행동 태도가 됩니다. 그런 행동 태도나 마인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한 가치의 인간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내가 유리한 플레이를 하려면 상대방보다 가치가 높은 행동 태도를 보여야겠죠. 즉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할 거고, 그 이후 상대방을 대할 때 뭔가 편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 자기가 상대방에게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사연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색해지고 작업은 실패하겠죠. 말 그대로 작업이 완전히 말린 겁니다. 기선제압을 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서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는 것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상대방에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프레임에 짓눌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여러분의 프레임이 완벽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들기도 전에 가서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동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일단은 그래요. 내가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네?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돼요. 예, 갈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작업을 해봐서 알아요. 작업을 해봤고 수많은 사람을 코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켜봤어요.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날은 못 가요. 제가 얘기를 해요. 너 오늘은 못 간다. 오늘은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행동 태도에 주눅이 들어있고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날은 못 가요. 예. 고민을 하는 행동 자체가 끝난 거예요. 아예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습관을 들이고 내면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쭈뼛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쭈뼛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임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눈치 보고요, 쭈뼛대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나도 같이 그 무리에 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사교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말을 먼저 거는 행동이 내가 가치가 낮아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명에게 공평하게 행동하게 되면 내가 선택권을 가지는 행동이 되는 거지, 그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먼저 밝게 인사를 하고, 내가 사교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유대감이 많아지면은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입장이 돼요. 여러분들은 말을 안 걸고 상대방이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약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된 점이 있으면 포착해서 대화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매니큐어를 했다, 매니큐어 저번에는 뭐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상대방이 변화된 모습, 뭐 옷을 새로 샀는데 그런 옷 사니까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쁜데요, 예, 그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연습에 몸이 익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다음으로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딱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막 긴장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게 괜히 말 걸었다가 사람들한테 관심 집중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실제로요, 사람들에게 이런 기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전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의 두뇌는 스트레스가 심각해져야지 기억을 잘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이 아니면 딱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을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에게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무 집중받을까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번호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얘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봐. 어떤 사람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나 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되게 독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도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고 지금 나야 얼굴 기억도 못해요. 예. 기억도 못해. 내가 자신있게, 내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이 내 스타일인지,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응? 그래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상대방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